11문화 13은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지금 1문단, 2문단의 네모 박스가 쳐져 있지, 그치? 근데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앞에 보세요. 인과관계라는 게 있고, 상관관계라고 있는데, 글을 읽기 전에 이거는 이제 수특 수업이 아니라 내신 수업이니까, 먼저 이해를 위해서 살짝 정리를 하면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인과관계는요, 어떤 결과물의 원인이 되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근데 상관관계는 관련성만 있다라는 거야. 요 차이를 조금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일 선생님이 아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공부를 똑똑한 사람 애들을 봤더니 대부분 발이 크더래, 얘들아. 저 인과관계일까 상관관계일까? 그럼 왜 저런 오류가 있는 걸까? 왜 저걸 인과관계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 어? 왜 똑똑한 애들은 왜 발이 다 크지? 생각해봐. 위르반에선 대답이 나왔는데.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발이 크면 똑똑하더라. 발이 작은 애들보다 발이 큰 애들이 더 똑똑하더라. 왜 그런 거야? 내가 커서. 왜 뇌가 커? 잠깐만. 자, 간단해, 얘들아. 나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떠니? 똑똑해지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똑똑하더라라는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를 일어나게 한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 원인을 파악해보자. 그리고 그 원인부터 해결을 해야 뭔가 일이 해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똑똑한 집단 애들을 놓고 막 해봤더니 좀 안 똑똑한 애들보다 다 발이 크더래. 근데 사실은 발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이었던 거야? 나이가 많으면. 이라는 특징도 있었을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잘 봐. 우리는 발이 크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아, 걔네는 좀 키가 크더라. 똑똑하지 않은 애들보다 키가 크더라. 그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똑똑하다라는 결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 애는 키, 발, 나이 중에 뭘까? 사실 얘만 인과관계고 나머지는 그냥 선후관계로 관련성이 좀 있더라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똑똑한 집단의 앞뒤를 잘 살펴봤더니 선후관계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성장이 좀 큰 애들이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 또는 발이 좀 큰 애들이 또는 키가 큰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사했는데 사실 나이라는 변수를 누락시켜버리면 얘가 원래 인과관계에 있던 애인데 얘는 그냥 상관만 있던 애들인데 이해됐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맞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조사했는데 만약에 정말 중요한 변수를 누락시키게 돼버리면 이걸 인과관계라고 착각하는. 이해됐어요? 사실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지. 이해됐니? 서연이 너 발 몇이야? 230? 너는? 그럼 얘는 안 똑똑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통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왜 생기는 결과인 거야? 상관관계에 있는 아이들을 인과관계라고 오류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야. 내가 지어낸 거 아니고. 유명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 보기 박스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는 책에 나와 있는 예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 여기는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리고 여기는 여름에 물놀이 익사 사고. 얘들아, 근데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그러면 분포는 저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은 얘네 둘의 관계는 이런 비례관계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어떤 멍청한 모자라신 국회의원분이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아 잠깐만 있어봐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익사 사고율이 올라갔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수욕장에서 올 여름부터 아이스크림 팔지 마.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면 나 받아들일 수 있겠어? 왜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야, 이 국회의원은? 모지라서.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울 본문에 좀 적용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류를 범했기 때문인 거야. 사실 너희 이 사이에는 뭐가 숨어져 있을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왜 많이 올라간 거야? 그래, 더워서. 여름이라 기온이 올라가서. 그럼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뭘 많이 가? 바다에 많이 가. 물놀이에 사람이 많이 가. 그럼 당연히 익사사고 건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제대로 된 인과관계의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과관계가 아닌 그냥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를 인과관계라고 오류를 범하니까 이런 통계가 생기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바로 1, 2문단의 이제 내용 종합한 거야, 얘들아. 내용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1, 2문단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과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어떤 현상을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저기 이게 뜻풀이 모르면 나중에 써놓으세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 앞에 보세요. 똑똑하대. 그럼 여러 변수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얘들아 키가 크더라, 발이 크더라, 나이가 많더라 등등등등등 내가 다 할 수 있어 변수들을? 다 살필 수 있어? 없어. 익사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여러 가지 변수들 다 살필 수 있어요? 다 살필 수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을 두루 살펴야 하는데 모든 변수들을 전부 살피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변수들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할 때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선정하는데 이거랑 이거는 선정하고 이거는 선정을 안 했어. 그럼 이제 누락되는 거지. 이해됐니? 우리 거기까지 갈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변수들을 선정하는데 하지만 연구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변수들이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인과의 오류이다. 그럼 이 노란색 인과의 오류는요.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관찰될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죽었대 많이 그곳에서 그 해수욕장에서 많이 죽었대. 근데 그 해수욕장에 슈퍼에 가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확 늘었더래. 이런 선후 관계는 존재하는 것 같아. 관계는 없는데 선후 관계는 있어. 오,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걸 내가 누락시키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일어난다라는 거지. 자, 계속할게요.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관찰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선후 관계라고 하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기가 쉽다.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실제와는 다르게 분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모두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까지였습니다. 이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과 서로 관련성, 얘들아 관련성에다가 우리 따옴표 해줄까요?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관련성에 대해서 상관관계는요. 세 가지로 나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울게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플러스 양의 관계, 두 번째 마이너스 음의 관계, 세 번째 영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1, 2, 3 해놨습니다. 이제 괄호 부분부터 가기 전에 잘 봐. 세 가지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요인을 각각 하나의 변수. 앞에 보세요. 자, 아이스크림 판매량, 물놀이 익사 사건, 요런 게 다 하나씩의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할 때 1번, 양의 관계는 두 변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거. 자, 1번 정리해 볼까요? 두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얘들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관계에 놓여 있다?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너희가 근데 못 알아들었을까봐 이제 예를 든다. 자, 앞에 보세요. 그래프만 바꾸면 돼, 얘들아. 이렇게 할까요? 주택을 구입하는 거 또는 소득 수준.
돈 버는 수준. 야,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 아니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럼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 해봐, 아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주택을 구입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다? 양의 관계에 있다. 이해됐어요? 비례 관계에 있다를 양의 관계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1번 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하잖아. 예를 들어주네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방금 얘기했었죠? 소득 수준이라는 변수와 주택 구입 가능성의 변수는 양의 관계, 뭐야? 다시 바꿔 읽어봐. 비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바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나중에 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계속할게요. 2번으로 갑시다. 그렇다면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 얘들아. 벌써 음이니까 두 변수가 어떻겠니, 얘들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반비례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치? 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었는지 봅시다. 2번 가로 이후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실업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한다면 벌써 끝났네, 얘들아. 자, 빨간색으로 갈까요? 이쪽 X축이 뭐였어요? 이제 주택이랑 소득 수준이 아니라 빨간색은 이거야. 실업률. 이거는 뭐였어? 교육 수준이었니? 교육 수준 맞네요. 이건 교육.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요?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똑똑하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실업할 확률이 적겠지. 어딘가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음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자, 계속합시다. 음의 관계는 두 변수가 서로 상반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실업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한다면 교육 수준이라는 변수와 실업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음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판별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것인데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의 정도와 변화의 방식을 하나의 수치. 앞에 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음의 관계, 양의 관계, 비례, 반비례로 판별했는데 이걸 또 수치화시킬 수가 있대. 그 수치화하는 게 상관계수고 그걸 R로 표현을 하겠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R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이래. 얘들아 바꿔 읽어봐. R이 뭐야? 상관계수지. 상관계수를 수치화하면 뭐야? 음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R의 절대값이 높을수록 얘들아 음이나 양에 가까울수록 이게 되겠지. 음이나 양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R의 값이 플러스인 양의 관계와 마이너스인 음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비례이든 반비례든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3번이 드디어 나오네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의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 아이고야 비례 반비례가 아니야. 관련성이 두 변수가 없는 경우가 있대. 얘들아 그걸 바로 영의 관계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계속할게요. 이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얘들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 우리는 어떤 이 결과가 왜 일어났냐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두는데 그 여러 가지 변수들에는 그냥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오류를 범할 때 인과의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우리 인과의 오류가 너무 어려우면 이 아이스크림으로 이해해봐도 되고요. 다른 사례가 주어질 수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똑똑함과 발의 크기. 이게 진짜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제 우리가 산문단으로 넘어갈 건데 산문단 보면 하지만 두 변수 간에 일정한 관련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황 색깔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거 들어가기 전에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놓고 갑시다. 자,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과의 우리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했다. 1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영의 관계 우리 읽었으니까 할 수 있겠네. 영의 관계에 있는 두 변수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방금 읽었고요. 2문단. 3번 역의 인과관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풀 수 없습니다. 4번 상관계수 R이죠.
상관계수를 활용하면 두 변수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양의 관련성인지 마이너스 음의 관련성인지 아니면은 0의 관련성인지 우리가 상관계수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절대값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뭐라 그랬지? 얘가 인과관계의 확률이 좀 높다 그랬었잖아. 그쵸? 자, 그러면 관련성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 4번도 통과. 근데 5번.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판별하기 위해서 특정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는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실험 실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밑줄만 간단하게 쳐볼까요? 역의 인과관계 밑줄, 실험 실시 밑줄. 자, 이 두 가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기억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3번은 할 수 있겠네. 3번 아이스크림 얘기죠. 아이스크림 얘기 읽어볼까요? 2019년에 동그라미국의 월별 아이스크림 소비량과 월별 물놀이 사고수를 나타낸 익사 사건이 아니었군요. 미안. 일단 그리고 선생님 그림이 X축하고 Y축이 바뀌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익사가 아니었구나. 그냥 물놀이 사고래요. 자,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달에는 물놀이 사고가 많은데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에는 물놀이 사고가 적었다. 당연하지! 사람들이 많이 안 놀러갔으니까. 근데 이 통계를 본 동그라미국의 부모들은 이 도표를 보고 아이스크림 소비량과 월별 사고 전수가 직접적 영향관계 밑줄. 이거 무슨 관계라고 바꿔 읽어?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읽어야지, 그치?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착각했고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자녀들을 호수나 바닷가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파란 색깔 읽어볼까요? 여름철은 기온 상승, 그래서 아이스크림 증가뿐만이 아니라 물놀이를 하는 사람도 증가합니다. 사람이 증가하면 당연히 사고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동그라미국 부모들의 행동은 이러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뭘 간과했어요? 파란색을 누락시켰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누락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파란색을.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있었고요. 이 그래프의 빨간색 선은 선생님이 임의로 그려놓은 거야. 원래는 없어요, 원본에는. 자, 1번. 도표에 나타난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이거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잖아. 앞에 봐. 비례면 양의 값이네.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월별 물놀이 사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수가 도표에 표현되지 않았겠고 일부 변수 포함되지 않은 거 누락된 변수라 그랬어요. 누락된 변수가 무슨 색? 파란색. 뭐야?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거,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했다라는 거. 자, 그럼 2번도 2번이 정답이네요. 꼭 2번 써주세요. 자, 3번. 축적된 자료는 맞는데 이걸 바탕으로 작성한 도표라 할 수 없다고? 근데 도표에서 두 변수 관계는 사실과 달리 표현됐고 아니 이건 도표 자체는 팩트지. 다만 얘네끼리의 인과관계가 없을 뿐이지. 이해됐니? 자, 4번. 도표를 본 동그라미국의 부모들은 월별 아이스크림 소비량과 월별 물놀이 사고수 사이에 뒤집어야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했군이라고 읽어야지. 이해됐나요? 자, 5번. 도표를 본 동그라미국 부모들은 두 변수가 변화하는 방식을 실제와 다르게 실제와 같게 해석해서 비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많을 때는 물놀이를 안 보냈대잖아. 비례로 잘 해석했어요. 이해됐니? 하지만 범주를 잘못 파악했다는 말은 이 범주를 사실 누락했을 뿐이지 범주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4번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문단으로 넘어갈 건데 역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아까처럼 먼저 좀 스포를 하고 읽으니까 훨씬 좀 지문 이해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요것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얘들아, 이게 나는 이 지문을 선택한 선생님 나이스라고 해주고 싶어. 야, 근데 약간 웃기지 않아? 얘만 2021이야. 나머지 다 2019였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마음에는 들어, 이 지문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어디서 배웠다고? 수학에서 나와? 다 배웠어? 난 수학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얘기 좀 해줘, 얘들아. 근데 얘가 우리 인문지문에서도, 이건 사회지문이지만 비록 인문지문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저거 개념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고
알아두면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둡시다. 일단 여기서 A와 B를 얘기할 건데 A는 B다 라는 게 참이야, 참.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원래는 A와 B가 아니라 P와 Q로 나와, P와 Q로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편의상 A와 B로 써놓은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지금 읽어보면 다 주황색 빼고 파란 색깔 괄호부터 읽어볼게요. A면 B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내가 이거 써놓은 거지. 이 명제가 성립하는 거야, 지금. 2번. A면 반드시 B이기 때문에 A는 B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냥 있는 대로 써봐. 얘가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래. 근데 계속 읽어볼게요. B라고 해서 반드시 A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는 A가 성립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저 말을 이해해 보려면 간단해. 나는 요걸로. 이게 되게 고전적인 거야, 고전적인 거. 아마 국어 선생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튀는 걸로 안 갖고 오고 국어 선생님들이라면 다 알만한 걸로 갖고 오면 좀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 택시 면허. 운전면허. 잘 봐. 운전면허와 택시면허가 딱 요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 택시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운전면허를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무조건 갖고 있지, 얘들아. 일단 뭐부터 따야 되는 거야? 운전면허를 따야 택시면허를 딸 수 있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택시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차 기종을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차 기종은. 그치? 근데 운전면허만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이 다 택시 운전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B는 A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것도 아니야. B는 A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왜?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면 택시면허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택시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나는 요 명제를 갔을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얘기할 때 택시면허와 운전면허를 생각하면 제일 그냥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알아마 우리가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요 지금 괄호 2번 있지? 파란색 괄호 2번. 요거 선생님이 지금부터 택시면허랑 운전면허로 읽으면 이해가 빡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택시면허가 있다면 운전면허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택시면허는 운전면허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야. 이해됐니?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택시면허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라는 건 택시면허를 따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야. 앞에 봐. 택시면허가 있다면 운전면허가 당연히 있어요. 택시면허는 그래서 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야. 더 뭘 갖지 않아도 되는 거야.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 필요한 것만 갖췄을 뿐 택시를 운전하기에 충분한 걸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것만 생각하면 사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무슨 예를 들은지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야? 이해는 됐어요? 요거 생각하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주황색을 대입해야지. 주황색이 뭐라고 써 있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이래. 얘들아 여기에 지금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상관관계가 와야 되네. 그러면 자 앞에 봐. 여기 인과관계라고 뒀을 때 어떤 결론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잘 봐. 이 결과가 일어나기에 인과관계는 충분한 조건이야. 이해됐어? 하지만 이 결과가 일어나기에 상관관계는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필요한 조건일 뿐 상관관계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이 일이 일어나기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헷갈릴 땐 빨간색, 운전면허, 택시면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내용 이해됐니? 요것만 이해하면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이걸 이해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3문단 처음부터 다시 읽게. 3문단이 우리 이 지문 문단에서 제일 짧아. 제일 근데 신경 써서 읽어. 하지만 두 변수 간의 일정한 관련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인간간에 필요한 조건일 뿐 상관관계만으로 그 결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A면 반드시 B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알아봐. A면 반드시 B이기 때문에 A는 B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B라고 해서 반드시 A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B는 A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상관관계, 노란색이네? 얘들아, 우리 노란색이 어디서 튀어나왔었더라? 1문단. 1문단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란 색깔끼리 겹칩니다. 상관관계를 가진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반드시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를 지닌 두 변수를 얼핏 보면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 선후관계가 있어서. 선후관계.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인과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선후관계 말고 또 나왔네. 파란색 누락된 변수와 빨간색 역의 인과관계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자, 누락된 변수 가겠습니다. 누락된 변수 어렵지 않아요? 앞에 보세요. 얘네가 누락된 변수지 뭐. 그죠? 자, 읽어볼까요? 누락된 변수는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변수를 말하는데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자.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실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변수였다면 앞에 보세요. 아이스크림이 많아지면은 익사사고가 많아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거였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고려되지 못한 변수는 누락 변수가 된다. 결국 누락된 변수를 고려한다면 직접 영향관계에 놓이지 않은 두 변수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와 그치? 앞에 봐. 얘를 고려하면 왜 얘가 상관관계였는지 이해할 수 있지.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물놀이 많이 가.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그 슈퍼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 거야.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면 이게 왜 우리가 혼동됐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누락된 변수를 파악한다면 다시 읽을게요.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이지 않은 두 변수가 상관관계.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앞에 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아닌 두 변수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얘랑 얘를 말하는 거지. 이 두 변수가 왜 인과의 오류 혼동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락된 변수를 알면.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결국 누락된 변수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이지 않은 두 변수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역의 인과관계 설명할게요. 역의 인과관계 역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도록 만드는 요소인데 상관관계에 있는 두 변수가 지닌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실제로 반대로 잘못 해석하는 게 바로 분홍색입니다. 이는 역의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인과관계를 도출한 두 변수 중 결과라고 생각한 변수가 실상은 원인이라고 생각한 변수가 사실은 결과였다면 두 변수를 역의관계라고 얘기하네. 앞에 보세요. 이게 분홍색은요 또 다른 예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령이니까 얘는 맞는데 사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례가 또 문제에 잘 나와 있죠. 4번으로 갑니다. 우리 5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생각해봐봐. 모의고사나 수특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나는 오히려 이런 걸 역으로 너희가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본문을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제에 사례가 나와 있네. 그 사례를 먼저 읽고 오면 이게 이해가 빡빡 되는 경우도 있어. 바깥하구나 방금? 빡빡 될 수도 있어. 순간 느꼈어요. 자, 읽어볼까 얘들아 우리 분홍 색깔? 한 연구자가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해당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높다 그랬대. 벌써 나왔네. 앞에 보세요. 해외 투자 어떻게 해? 투자를 많이 받으면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얘를 원인으로 봤고 얘를 결과로 본 거 아니야? 그치? 계속할게요. 해외 직접 투자를 받는 것이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라는 인과관계를 도출했다. 근데 연구자의 생각과는 달리 실상은 해외 직접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을 탐색해 해당 여기다가 사실은 이거였네. 얘가 원인이었고 얘가 결과였네. 왜? 저 지역 발전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미리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율이 높아진 거야. 반대. 이해됐어요? 이거를 읽으면 우리 아까 그 분홍색 우리 4문단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문제 5문단.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5문단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에는 많은 함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구안해 왔다. 그 중에 하나는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인데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특정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위적인 자극이나 변화를 가하는 실험 집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을 그런 통제 집단을 만드는데 앞에 봐. 이 통제 집단이 뭐냐면 내가 실험을 하려는 거야. 두 그룹을 나눌게 여기. 요렇게 딱 혜린이와 이 서연이 기준으로 찢어. 두 그룹으로 나눴어. 내가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과 처치를 한 집단. 어쨌든 내 통제 하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내가 너희가 시험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 몸속에 있는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하고 싶어. 그래서 혈액을 다 채취하는데 자, 내가 이쪽 서연이네 그룹에게는 에너지 음료를 마셨어. 자, 오늘 국어 시간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시작합시다. 먹였어. 너희는 먹이지? 않았어. 얘는 처치를 안 하고 얘는 처치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이 카페인이 혈액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나도 그냥 얘를 위해 설명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고려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얘네 먹였지. 니네 그룹은 안 먹였지. 근데 서연이가 더 높은 거야. 사실 서연이가 오늘 그거 오기 전에 너무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에너지 음료를 2개를 먹고 왔거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걸 이제부터 여기서 설명을 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요거 선생님이랑 그냥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읽어볼게요. 연구자들은 실험을 위해서 특정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난 거예요. 카페인이지, 카페인.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인위적 자극. 내가 이제 에너지 음료 먹이는 거야, 너희한테. 인위적 자극이나 변화를 가하는 실험 집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만듭니다. 두 집단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의도적으로 한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지니도록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실험의 관심사가 된다.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도 잘못 수행, 회색깔 읽을게요. 잘못 수행으로 인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다른 변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의 영향이 바로 가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인과관계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실험을 할 거였다면 너한테 얘들아 월요일에 절대 아메리카노고 커피고 뭐 커피 우유고 카페인 들어간 거 하나도 먹고 오지 마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치? 자, 결국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축적하는 일만큼이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1번 문제 나머지 선지 갑시다. 역의 인과관계는 1번에 3번 역의 인과관계에서는 두 변수가 서로 특정에 대해 선호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얘들아 아니지. 우리가 어쨌든 인과관계든 상관관계든 선호관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오해한다라는 거 있었죠.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갈게요.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특정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실험을 실시했네. 자, 그러면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2번 갈게요. 2번이 뭐였나요? 앞에 보세요. 이거였지. 상관관계는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게 기억이었죠. 자, 1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선지 위에다가 조그맣게 문단 갖다 놨어요. 자, 1번 인과관계도 상관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이건 그냥 내용 읽히면 되잖아. 선지가 필요 조건 아니고 인과관계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거야. 자, 2번. 사건 간의 선호관계는 상관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 얘들아, 선호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상관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생님 풀이를 해놨는데요. 자, 생각해봐. 선호관계가 있는 거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지. 그럼 상관관계는 충분 조건, 아니잖아. 필요 조건이잖아, 얘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두 변수 사이에서 상관관계도 성립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겠고. 자, 4번. 인과관계와는 달리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선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게 뭔 소리야. 다 틀렸네. 그치? 자, 5번.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얘들아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야? 인과관계라면 인과관계인데 어떻게 상관관계가 없어 얘들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풀었었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보기는 읽었기 때문에 선지로 바로 내려갈까요? 두 변수가 양의 관계를 지닌 경우, 자, 앞에 봐. 아까 그랬다? 이게 거꾸로 됐었는데 파란 색깔만 읽어볼게요. 빨간색이 이제 거꾸로 된 거였고, 파란 색깔. 해외 투자를 많이 받으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어쨌든 비례관계 아니에요? 비례관계면 양의 상관관계네, 그치? 자, 1번 선지. 두 변수가 영의 상관관계, 몸이 바뀌었네요. 그죠? 자, 영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양의 상관관계라고 했어야지, 그치? 그리고 영의 상관관계면 인과의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니? 자, 그 다음에 2번. 변수들 간의 관계의 정도와 변화의 방식을 수치로 파악한다. 이게 뭐야? 상관계수를 말하는 거였네. 상관계수를 이렇게 풀어놨어. 상관계수를 파악해야만, 얘들아, 앞에 봐. 아니, 우리가 이거 지금 수치로 표현 안 했지. 이것도 수치로 표현 안 했지. 근데 우리 이거 파악할 수 있지 않았어?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치? 그러니까 수치로 파악해야만 알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많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변수가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로 파악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관련성이 없으면 개수가 0일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오해할 확률도 어떠니? 아주 줄어들지 않을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 이것도 틀렸고요. 4번. 표본 추출이 잘못된 경우에 또는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의 영향으로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어. 내가 아까 커피 얘기했지, 그치? 얘가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왔는데 나는 에너지 음료를 안 먹은 집단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근데 얘들아, 4번이 좀 위험해. 그럼 4번 자체는 맞는 말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럼 파란색일까 빨간색일까? 누락된 변수라고 봐야 돼? 아니면 역의 인과관계라고 봐야 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역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누락된 변수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4번과 같은 선지가 왜 위험하냐면 선지 자체만 보면 맞는 말이거든? 근데 보기랑 관련이 없어. 왜? 보기는 역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놓고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고 이런 회색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5번. 두 변수가 지닌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반대! 이게 역의 인과관계였잖아, 얘들아. 이거 내용일치 문제네. 그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살짝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질문 나가도록 할게요. 꺼주세요.